수업은 우리가 수업이 언제지? 수금 일인가요? 수금 일. 수금 일인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공지사항 첫 번째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수업을요? 네. 수업이 6시부터 10시까지인데 6시부터 7시까지 테스트를 보고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6시까지 전원 옵니다. 전원 옵니다. 6시까지. 알겠죠? 그냥 수업을 때려 할 수도 있고 테스트를 보고 첨삭 받고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알겠죠? 6시부터 8시까지, 10시까지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일요일 날 몇 시였죠? 8시부터 10시까지. 10시까지. 제가 마침 직전 1시간이 공강이에요. 직전 1시간이 공강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그 전에 오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주말 수업이 8시 반부터 10시까지 있거든요. 아침 8시 반부터 10시까지 있는데 이 직전이 아마 공강일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공강인지 아닌지 헷갈리긴 한다 사실. 아무튼 그래요. 일요일 시간은 이렇게 되고 수요일 금요일 시간은 이제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부터 화요일이죠. 특강은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미적 원이랑 확통. 특강 시작하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또는 수강을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기백도 있구나 참. 참고하셔서 수강 신청하시기 바라요. 공지사항 끝. 됐죠? 네.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하러 갑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여러 가지 수열이었어요. 시그마로 나타낸다 그랬었고 중요했던 게 두 개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 상황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로 할게요. F의 K 더하기 1 빼기 F의 K 이거를 봤어요. 항번호가 앞에 게 크죠? 그러면 너 집어넣은 거에서 너 집어넣은 걸 빼기로 했었죠? 하나씩 지우기로 했잖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한 칸 뒤에서 이렇게 추격하고 있을 때는 지울 거예요. 일일이 대입한 다음에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쭉 지워지는 거잖아. 걔를 축차 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봐. 축차 대입법 라고 불러요. 하여튼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F의 N 더하기 1 빼기 F의 1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상황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가 있는데 F의 K에다가 항번호가 큰 게 뒤에 나와요. F의 K 더하기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아래 끝 집어넣은 거에서 위 끝 집어넣은 걸 빼도록 하자 그렇게 얘기했죠. F의 1에서 F의 N 더하기 1 그렇게 됩니다. 한 칸 뒤에 추격하도록 식만 바꿔놓으면 이렇게 축차대입법을 통해서 막 지울 수가 있어요. 보통은 대중적인 게 이런 거예요. 한 칸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게. 약간 비대중적인 게 뭐냐면 두 칸 차이 나거나 세 칸 차이 나거나 혹은 뭐 곱하거나 비대중적인 유형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은 얘야.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의 성질이 있죠. 시그마는 윗끝 아래 끝이 같아요. 이렇게 갖게 되면 A의 K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B의 K가 있죠. 그러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의 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우습게 보이십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윗끝 아래 끝이 똑같으면 합해도 좋고 떨어뜨려도 좋다. 됐죠? 그 다음에 시그마 다음에 나온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이었잖아요. 그 일반항이 곱해져 있으면 찢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거는 안 돼요. 다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있는데 상수를 C라고 하고 AK가 있어요. 이렇게 상수랑 변수랑 곱해져 있을 때는 상수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C에다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AK 이렇게 된다. 뭐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 여기까지 됐죠? 이제 시작하도록 합니다. 공식이 있어요. 공식을 보자. 공식화해서 배우는 거예요. 공식화해서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납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일반적인 눈. 일반적인 이렇게 쓸게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시그마 다음에 나오는 게 세 글자로 일반항인데 그게 K래요. 얘가 K번째 항, 일반항, N번째 항 똑같은 거잖아요. 그 일반항이 AN이라고 치면 N이라는 소리야. 됐죠? 일반항이 N이라는 소리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걔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가서 n까지 더하세요. 이런 얘기거든. 얘는 납득이 되는 게 얘는 무슨 수열합이에요? 등차수열합이죠? 등차수열합이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유도했던 방법으로 유도하시면 될 것 같아. 등차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수잖아요. 평균을 계산하는 방법은 처음과 마지막을 더한 다음에 반땅을 딱 쪼개도 평균이 나오잖아요. 2분의 n 더하기 1 이게 평균이죠. 거기다가 항수 몇 개 있니? n개 있죠. 1부터 n까지니까 n을 곱하러 가요. 걔를 여기다 위에다 씁니다.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외우셔도 좋아요. 됐죠? 한번 읽어봐. 2분의 n 플러스 1 다시 2분의 n 플러스 1 그렇게 이제 하러 갑니다. 두 번째 얘가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게 야우 이게 문제야. 너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수열의 일반항이 AN이라고 치면 AN은 n제곱 이런 거야. 근데 n제곱을 보면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2 집어넣으면 2의 제곱,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 땡땡땡땡 가서 맨 마지막 항이 n이니까 n의 제곱을 한 거란 말이죠. 이게 계산을 못 하겠는 거야. 그냥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거를 공식화해서 배우자 그거예요. 공식화해서 배우자. 유도 좀 이따 하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 그 다음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돼요. 앞에 거 두 개 더해요.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2n 플러스 1 그렇게 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뭐라고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아니야 20까지 미안해 20까지 k의 제곱 이거를 하래요. 그러면 6분의 n이 얼마니? 20이죠? 20 곱하기 n 플러스 1 21 곱하기 수만 번 고르고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된다고. 두 개 더하면 41 이렇게 하라는 소리예요. 됐죠? 그래.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뭐 할까요? 20까지 더하기 1은 아니에요. 네? 뭐요? 어떤 거요? 6분의 n 플러스 1 두 개 더하면 2n 플러스 1 이 2n 플러스 1이라는 게요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나온다니까요. 됐죠? 그 소리예요. 오케이. 얘가 k제곱 더하기 k 이런 걸 한번 해보래요. 시그마는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따로따로 찔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20까지 k의 제곱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20까지 k를 한번 할 거고 그럼 너는 어쩔 수 없어. 공식으로 해야 돼. 6분의 20 불러 21 그 다음 41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된다 그랬죠? 더하기 얘도 2분의 n 플러스 1이었잖아요. 2분의 뭐라고 쓰면 되냐? 20 곱하기 21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된 거죠?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봐. 왜 그런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k가 1에서부터 n까지 k의 해제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는 등차수열의 합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공식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으로 암기해도 좋고 등차수열의 합을 유도해도 좋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는 안 해오면 그냥 망하는 거야. 알겠죠? 유도하는 게 좀 피곤하기 때문에 너하러 갑니다. 너는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얘도 마찬가지죠.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n의 세제곱까지 더해요. 너는 뭐냐면 얘의 제곱이야. 얘의 제곱이야. 얘의 제곱. 그러니까 얘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 너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k의 해제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까지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2분의 10, 11 그걸 뭐를 하라고요? 제곱을 하라고요. 이렇게. 됐죠? 된 걸로? 된 걸로. 오케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제 외우셔야 해요. 외우셔야 하고 조금 작은 사항이 있어요. 극한이라는 단원을 가보면 무한대문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구할 때 최고차의 개수를 캐치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하나 있고요. 좀 더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분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적분에서도 극한을 날리곤 하거든요. 마찬가지야. 거기서도 무한대문의 무한대꼴을 구할 때는 최고차항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최고차항의 개수. 한번 읽어봐. 최고차항의 개수. 그럼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따 n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n에 관한 2차식인데 n 제곱의 개수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이렇게 출발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1차로 끝났잖아? 1차로 끝나게 되면 차수를 하나 올리고 그 지수로 나누면 되나 봐. 보이죠? 이쪽 하러 갑니다. 너는요, 분자가 n에 관한 3차식이에요. n에 관한 3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기로 했잖아. 그럼 여기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분자만 따져보면 2n 세제곱이야. 2n 세제곱인데 6으로 나눴어. 그러면 3분의 1 n 세제곱으로 출발을 했겠죠? 전개하게 되면 됐어요? 얘가 3분의 1에 n 세제곱으로 출발하게 돼. 그러니까 여기 끝에가 2로 끝났잖아? 차수를 하나 높이고 그 지수로 나누면 돼요. 됐죠? 차수를 하나 높이고 그 지수로 나눕니다. 너도 하러 가죠? 너도 지금 보시면 분자가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n에 관한 2차식인데 제곱을 때렸잖아요? 그럼 분자가 n에 관한 4차식이지? 근데 n 4제곱의 개수가 1이죠? 분자에서는. 근데 분모에 2의 제곱이 있을 거니까 4가 분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4분의 1에 n 4제곱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n 세제곱으로 끝났잖아? 차수를 하나 높이고 그 지수로 나누시면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뭐 할까요? n까지 k의 2008승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공식도 모르고 망했어 이러지 말고 이럴 수 있어. 1의 2008승 더하기 2의 2008승 쭉 가요. 쭉 가서 n의 2008승까지 더하는 거거든. 그러면 딴 건 모르겠는데 최고차항을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차수를 하나 높이고 그 지수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n에 2009승이 있을 거고 그 지수로 나눠요. 역수를 곱한다는 소리야. 200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라고